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5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기출로 배우는 HSK 4급 쓰기 제1부분 5탄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에서 기억나세요? 사탄부터는 제가 좀 난이도를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어에서는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수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5탄도 난이도 쭉 올려서요. 이번 8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8월 전체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므로 8월을 준비를 잘 하셔야지만이 8월 기출 문제를 통해서 9월 적중을 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쓰기 제1부분은요, 5개 정도 혹은 4개에서 5개 정도의 어휘가 주어지면 그 어휘를 활용해서 문장 배열하기, 문장 완성하기인데요. 다른 듣기와 독해에 비해서 10문항이고요. 한 문항당 배점이 6점이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180점 합격만 하면 된다, 통과만 하면 된다라는 학우님들은요, 쓰기 1부분과 쓰기 제2부분을 집중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요런 포인트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무려 5개의 제시어가 주어졌습니다. 난이도 상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3초 정도 시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얼른 집중하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정답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이번 90번 문제의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왜 3번인지 선생님 도무지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문제 유난히 거의 다 틀리셨거든요. 그럼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시어 체크할게요. 자, 꾸이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규정이라고 해서 명사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명사일까요? 아니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도 몰라요. 이 꾸이딩이 과연 어떻게 쓰였는지를 각각의 제시어를 통해서 역할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꾸이딩 딱 들어간 명사. 자, THN 뭐죠, 여러분? 4급 필수 동사입니다. 앞당기다. 오늘요, THN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N은 첫 번째, 무엇을 앞당기다, 미리라고 해서 단독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시간, 1시간 전, 몇 분 전이라고 해서 제시어 보이십니까? 10분이 보이죠? 그래서 90번 문제 보실 때 일단은 THN과 10분 종을 묶어서 10분 미리, 10분 앞당겨, 10분 전 등으로 이해를 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체가 필요하죠? 네, 아쿠아리움을 해양관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실게요. 하양관, 하양관. 자, 아쿠아리움입니다. 자, 자이는 부사고요. 그제서야 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도 입장이라고 하잖아요. 입장 나왔으니까요. 일단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차이너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제서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동사 몇 개예요 지금? THN도 동사고요. 루창도 동사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열해 주니까 10분 전에 비로소 입장할 수 있다. 요 정도의 흐름을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가요? 아쿠아리움은요. 10분 전에야 비로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그런데요. 90번은요. 꾸이딩 때문에 많은 학우님들께서 틀렸습니다. 자, 사탄 기억나세요? 알아맞추다, 차이처럼요. 꾸이딩도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보세요. THN을 단순히 첫 번째 수로, 루장을 두 번째 수로로 배치하는 순간 내가 사고를 잘못해서 아예 올바른 수로를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개에서 5개의 제시어를 유심히 잘 살펴서 진정한 수로를 먼저 잘 잡아주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규정으로 합니다.
어디서 규정을 합니까? 아쿠아리움은 규칙으로 합니다. 규정으로 합니다. 요렇게 주수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뒤에 목적어가 연결이 됩니다. 목적어가 여러분 긴 목적어, 주술목 나오는 거 사탄에서 보았어요. 하지만 목적어의 형태가 연동구조 나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10분 미리 요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10분 전에 그 다음에 비로소 자이능 루차 이런 것들이 수러 이하의 목적어로 쓰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형태 처음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목적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연동 구조로 이루어졌다.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는 규정으로 합니까? 규칙으로 합니까? 아쿠아리움에서는요. 규칙으로 합니다. 규정으로 합니다. 이렇게 딱 끊어 읽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수러를 먼저 잡아 주셔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목적어와 주어가 배치가 될 텐데 목적어는 주술 목의 구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90번 문제처럼 연동 구조의 문제도 나온다는 것을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크게는 세 마디로 끊어서 읽어보실 수 있는데요. 아쿠아리움은 규정으로 합니다. 혹은 규칙으로 합니다. 하양 광고 이딩 10분 전에야 비로소 입장할 수 있는 것을요. 提前10分钟才能入场 이런 형태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 여러분 유심히 잘 살펴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하양 광고 이딩 提前10分钟才能入场 이런 형태를 목적어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길러주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긴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는 최소 몇 문항 정도 나오는데요. 적게는 최소 2문항에서 많게는 3문항까지 나오는데요. 평균 항상 2문항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10개 중에 8개 이상의 동사 수러문인데 그 중에 2개 이상의 긴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란다면 굉장히 빈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매달 시험에서 나왔던 이런 긴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은 항상 매 회차 시험을 보고 꼭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하양 광고 이딩 提前10分钟才能入场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셨으니까 응용,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일단은 teach는 단독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누구와 누구를 묶을까요? 이런 시간과 관련된 목적어 있으면 같이 묶어주신다. 첫 번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시간 미리, 2시간 전에提前2个小时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순서대로 나열할게요. 출발합니다.出发.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연동구조로 넣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여러분 회화상 했을 때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누가 부탁해요? 우리가 부탁하죠.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칭이 나와도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넣습니다. 어법적으로 나왔을 때. 이미 여러분께서 회화상에서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청유를 할 때 칭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칭이 쓰였을 때는요. 1인칭 주어나 이 주어가 생략됨을 여러분께서 파악을 해주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칭을 수로 자리에 넣고요. 어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이하가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목적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습니까? 연동 구조로 이루어졌다. 조금 전에 보았던 구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풀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2시간 전에 2시간 미리 출발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请提前2个小时出发 여기까지는 문제를 푸셨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저의 듣기 영상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최소한 적어도예요. 至少 품사가 뭐죠, 여러분? 부사. 그러면 부사의 위치는 정말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 앞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至少请 이상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至少는 어디에 들어가냐? 한국어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칭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 수로 자리에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목적어 성분에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그 근처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가 있을 때는요. 첫 번째 동사 앞에 이 수로를 꾸며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至少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최소 몇 시간 전에 2시간 전에는 출발해 주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청유와 권유를 할 수 있는 문형이죠. 누군가요? 말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1인 칭조가 생략됐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최소한 2시간 전에는 출발해 주셔야 됩니다. 请至少提前2个小时出发. 이런 형태인 것을 여러분께서 생소하지만 이해해 주실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로는요. 请. 그 이하는요. 목적어 자리에 긴 목적어 가지고 왔고요. 최소한 2시간 전에 至少提前2个小时出发.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어 중에 티치에는 시간과 같은 제시어가 있다면, 관련된 제시어가 있다면 몇 시 전, 몇 분 전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수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더라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용 문제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주치오 비쌀 축구 경기예요. 자, 티치에 나왔어요. 그러면 미리 앞당겨. 자, 호이 나왔어요. 호이는 조동사잖아요. 그럼 당연히 동사 앞에 들어갑니다. 자, 슈이샤오 더 나왔으니까 당연히 누구 명사 꾸며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최하다 쥐싱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쥐싱 중국어는 삼성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최하다 쥐싱. 그러면 일어나는 순서대로 미리 열다 라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로 자리에요. 미리 디치 시간 없어요. 그래서 수로 자리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열다 쥐싱. 뭐가 열립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가요.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주어가 사람이 아닌 이상 다른 사물이나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그것은 축구 경기가 미리 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열렸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경기는 미리 열립니다. 근데 마땅히 들어가야 될 관용어 자리 넣고요. 마땅히 들어가야 될 부사어 자리 넣을게요. 그래서 수로가 2개 이상이 있을 때는 첫 번째 수로 앞에 뭐가 들어간다? 요런 수로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나 조동사가 들어간다. 요런 것들을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끊어읽기 할게요. 학교의 축구 경기는요. 미리 열릴 것입니다. 여기서 호의는요. 배워서 익혀서 뭔가를 할 줄 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호의는요.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学校的足球比赛会提前举行. 그래서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꾸이팅에 관련된 문제도 좋았지만 그 이하의 디치엔이라는 동사가 목적으로 나왔을 때는 일어난 순서대로 연동 구조도 나올 수 있다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너무나 좋은 방대한 자료를 제가 패턴으로 잡아 드리잖아요. 꼭 9월 시험 전까지 1탄부터 10탄까지 꼭 암기해보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9월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하시면 오스증을 통해서 듣기와 쓰기 도움 많이 받았다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谢谢大家，再见。